렉처 6 Remote Boundary Conditions and Constraint Equations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장에서는 그 리모트 바운더리 컨디션이 무엇인지, 그다음 리모트 포인트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그다음 그것에 대한 거동을 조절하고 핀볼로 조절하고, 그다음에 리모트 포인트를 이제 생성하는 것들,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옵션, 그다음에 워크숍 첫 번째는 리모트 바운더리 컨디션으로 진행을 하고, 어펜딕스, 그다음에 워크숍 두 번째는 컨스트레인 이퀘이션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모트 바운더리 컨디션스는 일반적인 구조 해석에서 적용하는 바운더리 컨디션과는 달리 어느 한 점을 선택해서 그 점에 그 경계 조건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트 바운더리 컨디션의 종류는 이제 포인트 매스가 있고, 그다음에 썸말 포인트 매스가 있고, 스프링, 조인트, 리모트 디스플레이스먼트, 리모트 포스, 모멘트 로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어떤 구조물이 있으면, 자, 이 구조물의 한쪽을 이제 경계 조건으로 잡고 한쪽에다가 리모트 포인트를 만들죠. 이게 이제 리모트 포인트입니다. 리모트 포인트. 그럼 이 리모트 포인트를 만들고 이 포인트에다가 폴스를 가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 길이만큼 리모트 포인트로 이제 폴스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성해서 만드는 것들을 리모트 포인트라고 하고, 이 리모트 포인트에다가는 우리가 매스를 적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열에 대한 포인트 매스, 그다음 스프링, 조인트, 리모트 디스플레이스먼트, 리모트 폴스, 모멘트 로드를 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리모트 컨디션에 대한 공통사항은, 리모트 컨디션은 MPC를 사용합니다. MPC는 뭐냐면 멀티 포인트 컨스트레인이라고 해서 MPC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하학적인 거동은 우리가 리지드나 디포머블 또는 커플드로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구조물이 있으면 구조물에다 포인트로 연결할 때 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리지드로 할 거냐, 아니면은 디포머블로 할 거냐, 아니면은 커플드로 할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리모트 컨디션이 많다면, 여기도 리모트 컨디션이 여러 군데가 돼 있으면 해석 시간이 많이 증가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그림과 같이 이제 리모트 포인트를 생성하기 위해서 어떤 에어리어를 선택을 하고, 혹은 라인을 선택하고, 그 라인에서 얼만큼 떨어져 있는 위치에다가 리모트 포인트를 만들고, 리모트 포인트에다가 이제 포스를 적용하는 이제 그런 상태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설정했던 거를 우리가 이제 그 엘리먼트와 뭐 메시 되어 있는 상태로 이제 보게 되면 이런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이 연결되어 있는 조건을 리지드로 할 거냐, 혹은 디포머블로 할 거냐,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지드면 이 원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로 변형이 일어날 거고, 디포머블로 하면 이 원 자체가 이제 변형이 일어나는 상태가 구현이 되겠죠. 네. 그다음에 리모트 포인트는 리모트 바운더리 컨디션을 정의하면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 그다음에 이 포인트를 지정할 때는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통해서 그 위치에 리모트 포인트로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모트 바운더리 컨디션의 거동은 리지드 혹은 디포머블, 커플드로 이제 설정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핀볼 리전을 통해서 리모트 포인트 되는 범위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항은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비헤이비어 거동에서 리지드와 디포멀에 대한 거는 설명을 드리면, 이 빨간색 부분을 선택해서 그 특정 위치에서 리모트 포인트를 이제 가한다는
가정해 볼 때 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디포머블이면은 요 선택되어 있는 요 에어리어가 이렇게 변형이 일어나죠. 리지드인 경우에는 변형이 안 일어나죠. 이렇게. 그죠? 이제 그 차이입니다. 자,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선택이 되는데 이 부분이 선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요 원형을 우리가 디포머블이냐 리지드로 설정을 하면 디포머블이면 이 원 자체가 변형이 일어나죠. 리지드면 이 원 자체가 변형이 거의 안 일어나죠. 예, 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요 그 디스플레이스먼트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한 특정 웹할부에 요 면을 선택하고 false를 가하면 이 false를 가할 그러니까 false가 아니라 디스플레이스먼트를 가면 디스플레이스먼트를 가할 때 뭐 x 방향, y 방향, z 방향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자유도를 주면 예를 들어 2D라고 하면 UX로 가할 수 있고 UY로 가할 수 있고 로테이션 Z 방향으로 가할 수 있겠죠. 자, 이 방향으로 가고 이 방향으로 가고 이렇게 이제 갈 수가 있는데 이 각각의 방향을 활성화, 비활성화할 수 있어요. 이걸 액티베이트, 인액티베이트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거를 전부 다 활성화를 시키면 로테이션 X, 로테이션 Y, 로테이션 Z를 다 활성화시키면 자유도를 0으로 하고 활성화시키면 얘가 움직이지 않겠죠. 그리고 Y 방향만 고정하면 이런 식으로 변형이 일어나겠죠. 근데 비활성화가 돼 있으면 로테이션 Z 방향이 비활성화돼 있으면 얘는 이렇게 로테이션 방향으로 틀어지는 걸 볼 수 있죠.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컨스트레인 이퀘이션, 그러니까 핀볼 리전으로 정해놓고 리모트 포인트를 가할 때 핀볼 리전 안에 들어오는 그런 그 영역의 노드들로만 이렇게 선정해서 그 리모트 폴스를 가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이 전체 면을 선택했는데 이 전체 면 선택된 거 대비 특정 위치까지 전부 다 연결을 해갖고 폴스를 가하죠. 이렇게 요거 이제 디폴트고, 근데 그게 아닌 경우 지금 이렇게 핀볼 리전으로 선택할 때는 요 핀볼 안에 들어온 노드들만 선택해서 이제 폴스를 가니까 얘는 이렇게 21mm 정도 안에 있는 반경 21mm 안에 있는 그 노드들만 선택이 된다면 이런 식으로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리모트 폴스를 가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뭐 리모트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가 리모트 포인트가 없는 상태에서도 가할 수 있고, 그리고 없는 상태에서 다시 리모트 포인트를 생성시킬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리모트 포인트에서 역으로도 이제 리모트 포인트를 또 생성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리모트 포인트를 가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리모트 포인트를 생성하지 않고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이 진행하실 때는 첫 번째 리모트 포인트를 생성하고, 자, 생성된 위치에서 리모트 포인트 위치에 바운드리 컨디션을 적용하죠. 이렇게. 그죠? 근데 바운드리 컨디션을 먼저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우리가 구조물에 리모트 포인트를 생성할 수 있는, 역으로 생성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되고, 그 다음에 한 번 선택했던 바운드리 컨디션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렇게 반복적으로 리모트 포인트에다가 경계 조건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리모트 포인트 안에서 우리가 요 지금 얼만큼 정도가 리모트 포인트로 잡혀 있나, 연결돼 있나, 리모트 폴스로 연결돼 있나 그걸 확인하려면 솔루션 인포메이션에서 FE 커넥션 비주어빌리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오메트리를 선택하면 이게 어느 정도의 그 노드들이 리모트 폴스로 적용이 됐는지 이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필터링으로 해서 볼 수도 있고, 뭐 컬러, 라인, 포인트, 라인 이렇게 해서 이제 라인 두께 이런 것들로 여기서 설정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예고요. FE 커넥션으로 해서 보게 되면 내가 포인트로 하면 이제 포인트 부분이 선택이 되고, 라인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라인으로 연결된 걸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스프링으로 하게 되면 얘는 이제 위크 스프링이라고 하는데, 위크 스프링으로 이렇게 미세하게 작은 강성을 갖는 그런 요소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형상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앞 시간에 이제 설명드렸던 그 스팟 웰드인 경우에 이제 그런 형상을 이제 본 거죠. 워크샵 6.1 리모트 바운더리 컨디션스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뤄야 될 모델은 카잭입니다. 카잭인데 실제로는 이 카잭이 이런 링크로 연결돼 있고, 이 부분을 스크류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돌리면 얘가 이제 이렇게 압축이 되면서 위로 이제 올라가는 이제 그런 구조죠. 근데 우리의 관심 부위는 이 하부에 있는 이 링크입니다. 이 링크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 모델을 이렇게 단순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포인트 매스를 달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그 하중, 포인트 매스와 하중을 적용해서 해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무게중심은 마이너스 2, 그 다음 247,0 그 위치에 있고요. 여기에다 포인트 매스를 달고 요 지점을 공유해서 폴스도 가는 그런 이제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적용하는 그런 해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그 NCS 파일 중에 리모트 바운더리 컨디션, 자, 요거는 이제 제가 다 공유를 할 겁니다. 리모트 바운더리 컨디션을 두 번 클릭하면 워크벤치가 이제 열리고, 워크벤치 안에 이렇게 스태틱 스트럭처럴로 들어왔죠. 그럼 모델에서 에디트 또는 두 번 클릭해서 열면, 자, 이런 형상으로 이제 모델이 들어왔죠. 자, 그래서 이제 요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 요 부분을 클릭을 하고 요 부분을 두 번 클릭하면 이렇게 전체가 선택이 되죠. 그다음 컨트롤 키를 누르고 여기를 또 두 번 클릭. 아이고 안 되는구나. 그렇게는 안 되네요. 만약에 얘를 선택을 하려면 하나하나 다 선택을 해야 되네요. 포인트 키를 누르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렇게 선택을 하고, 아니면 우리가 이제 앞 시간에 배웠던 요 면적과 여기 있는 요 면적 8개가 다 같으니까, 자, 여기서 여기가 이제 Create Named Selection으로 해서 Remote Area라고 할게요. Remote Area 이렇게 잡고 사이즈가 같은 거 오케이. 그러면 8개의 리모트 바운더리 컨디션, 리모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생성을 하고, 자, 여기다가는 이제 포인트 매스를 한번 달아볼게요. 포인트 매스는 모델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리모트 포인트 이렇게 리모트 포인트로 해도 되고, 일단 리모트 포인트로 한번 해보죠. 리모트 포인트로 하고 여기다가는 이름을 로드 포인트라고 이름을 짓고, 자, 이렇게 로드 포인트라고 이름을 짓고, 이 로드 포인트를 지오메트리 셀렉션이 아니라 네임드 셀렉션으로 선택을 하고, 네임드 셀렉션에서 우리가 리모트 에어리어라고 하는 곳을 지정합니다. 그럼 로드 포인트가 이제 선정이 됐죠. 자, 그 다음에 모델에서 모델이 아니라 지오메트리에서 포인트 매스가 있죠. 이 포인트 매스를 어디로 할 거냐면 리모트 포인트에다 가죠. 리모트 포인트는 어디냐면 우리가 포인트 매스라고 지정한, 그러니까 로드 포인트라고 한 그 위치에다 정하고, 무게는
350kg으로 그렇게 이제 정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리모트 포인트의 위치를 우리가 선정을 안 했죠. 리모트 포인트의 위치는 1.9498 2의 마이너스 5면 얘는 0이니까 그냥 0으로 하고 근데 x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하고 그다음 y 방향으로는 247이 위치에 있다고 그랬죠. 요 위치니까 이제 여기네요. 여기 이렇게 위치에 있네요. 그 포인트에 포인트 매스를 달고 리모트 포인트도 만들고 자 그다음에 스태틱 스트럭처럴에서는 force인데 무슨 force냐면 리모트 force가 되죠. 리모트 force인데 지오메트리가 아니라 우리가 아까 생성한 리모트 포인트에다가 로드 포인트 여기다 가하는데 우린 벡터로 가는 게 아니라 얘를 컴포넌트로 가고 x 방향으로는 2뉴턴, y 방향으로는 0, 그다음 z 방향으로는 4뉴턴 이렇게 이제 가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340kg, 350kg인가요? 네, 350kg에 준하는 중력과 속도를 고려한 자중의 처짐, 스탠다드 얼스 그래비티. 네, 방향은 y 방향. 그래서 마이너스 z가 아니라 마이너스 y 방향 이렇게 선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솔루션에서 토탈 디포메이션, 이퀴버런트 스트레스, 그 다음 빠진 게 바닥 고정이죠. 픽스드 서포트. 자, 픽스드 서포트를 적용을 하고 그 상태에서 이제 해석을 진행합니다. 자, 해석이 다 됐죠? 그럼 변형량, 그다음 응력은 약 54.92 메가파스칼. 맥시멈 위치는 이걸 체크하면 맥시멈 위치가 여기서 발생된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어펜딕스 컨스트레인트 이퀘이션스와 CE example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스트레인트 이퀘이션은 그 일종의 어느 특정 위치 혹은 리모트 포인트로 잡혀 있는 부분이라던가 주로 이제 리모트 포인트로 이제 많이 잡습니다. 그 리모트 포인트를 잡아놓고 그거의 그 구속 방정식의 관계를 정의할 수 있게 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어떤 구조물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구조물이 있는데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그럼 이쪽에 리모트 포인트 1이라고 적하고 여기 리모트 포인트 2라고 하면 이 부분이 뭐 예를 들어서 뭐 1mm 내려갈 때 얘는 이쪽 방향으로 2mm 가라. 그러면 얘 1mm 내려갈 때 얘가 2mm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구성 방정식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컨스트레인트 이퀘이션입니다. 이 컨스트레인트 이퀘이션을 또 어디에 적용할 수 있냐면 기어의 맞물림. 얘는 이제 기어비가 있겠죠. 근데 실제로 이제 붙어 있어요. 근데 이제 떨어뜨려 놓고 얘 한 바퀴 돌 때 얘는 뭐 세 바퀴 돌아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 방정식을 만들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제어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여기에다가 리모트 포인트를 엮어서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을 컨스트레인트 이퀘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컨스트레인트 이퀘이션은 이렇게 구조 혹은 과도 해석은 시간이 들어간 트랜지언트 해석을 말하죠. 그다음 조화 해석, 모드 해석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컨스트레인트 이퀘이션 항상 선형 관계로 정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리지드 다이나믹 솔버를 사용할 때 조인트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여기서 다루진 않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요 그림과 같이 이런 이제 바가 있습니다. T자형, 거꾸로 놓은 T자형의 바가 있는데 이쪽은 포인트 A, 여긴 포인트 B 이렇게 이제 선정을 해놓고 그러면 이제 리모트 포인트가 포인트 A, 포인트 B가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제 스태틱 스트럭처럴 항목에서
constraint equation 항목을 추가를 해서 이 constraint equation 안에서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onstraint equation 안에 이 제어 항목을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 A, 리모트 포인트 A를 1mm 이동할 때 어느 방향으로? X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러면 Y 방향으로 뭐 얼마를 이동해라. 이제 그런 것들을 구성 방정식으로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설정한 변이값과 포인트에 있는 X 방향, 설정한 변이값과 포인트에 대한 Z 방향의 곱이 항상 제로가 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선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X 방향으로 이동할 때 Z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것들을 1대1로 이동을 시켰네요. 그러면 얘가 X 방향으로 1mm 이동하면 Z 방향으로 1mm 이동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럼 설정된 구성 방정식이 만들어지고 이 방정식에 따라서 구조물이 이제 특정 위치가 이동이 되는 겁니다. 이동이나 변형이 발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포인트 1 지금 요거는 이제 실제로는 이제 마이너스 1 포인트 A 그렇죠. 포인트 A가 마이너스 1이 되고 포인트 B가 1이 돼서 요 팩터로 그래서 요 값의 합이 항상 일정하게 그러니까 제로가 됐죠.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워크샵 6.2 Constraint Equations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워크샵은 이렇게 이제 이걸 뭐라고 후크라고 하나요? 네, 후크 패스너라고 하는데 이 후크가 X 방향으로 이렇게 진입을 할 때 이 부분이 올라가면서 이 벽면을 타고 가다가 요 근처에 왔을 때 딸깍하고 이제 걸리는 그런 구조죠. 이렇게. 근데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윗부분에 있는 모델은 사실 필요 없고 얘를 이동할 때 얘가 가장 밴딩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 여기 경사면의 최고점이 이 바닥면에 닿았을 때가 가장 많이 꺾이겠죠. 그 상태의 응력을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 얘는 외팔보 상태에서 이제 밴딩이 발생됐는데 그 밴딩이 발생됐을 때의 응력이 어떻게 되는지, 변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해석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의해야 될 것이 컨스트레인트 이퀘이션을 통해서 이거를 구현을 할 건데 X축으로 25mm가 이동이 되면 Y축으로는 5mm가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구성 방정식을 만들죠. 이렇게 구성 방정식을 만들어 갖고 요 X 방향으로 25가 되면 얘가 5분의 1로 나누게 되면 그러면 Y 방향으로 5만큼 되겠죠. 마찬가지로 25가 되려면 Y 방향으로 5배를 하게 되면 얘가 이제 25가 되니까 그래서 변형량에 대한 값들 팩터를 이용한 변형량을 다 고려를 해보면 결국엔 0이 되죠.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자, 우선 파일 중에 constraint equation이라고 하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 constraint equation이라는 파일을 2번 클릭해서 여시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static structural 안에 static structural이 이제 이렇게 들어오게 됐죠. 그럼 여기서 이제 모델을 2번 클릭 혹은 오른쪽 마우스 누른 상태에서 edit 하면 이제 얘가 이렇게 이제 열리죠. 예. 우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될 게 우리가 여기서 리모트 포인트 네임을 정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리모트 포인트를 이 부분을 프레스 에어리어라고 하고 자 여기는 디포머블로 하지 말고 리지드로 합시다. 자 그다음에 이쪽은 리모트 포인트를 달고 포인트 이름을 팁 에어리어라고 정의를 합니다. 다 대문자로 쓸게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그리고 스태틱 스트럭처럴에서는 리모트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정의를 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리모트로 정의한
요 이름을 가지고 제어를 할 거니까 그래서 리모트 디스플레이스먼트 이렇게 정하고 지오메트리 셀렉션이 아니라 지오메트리 셀렉션에서 우리는 리모트 포인트라고 하고 리모트 포인트 이름 중에 프레스 에어리어 그래서 X 방향으로 25mm를 X 방향이 이쪽이니까 마이너스로 가야 되겠죠. 마이너스 25로 정의를 하고 나머지는 다 0으로 그렇게 이제 구속을 합니다. 이렇게. 자, 그 상태에서 여기 보면 constraint equation이라고 있죠. constraint equation이라고 있죠. 요 constraint equation을 클릭을 해서 constraint equation을 클릭을 해갖고 자, 요 부분에 add 단위는 remote press area 얘가 x 방향으로 이제 가죠. 그죠? 요때 코에피션트 값을 우리가 마이너스 1로 잡고 자, 여기는 이제 포인트 저기 코에피션트를 5로 하고 팁 에어리어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y축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럼 x축으로 25를 가게 되면 25를 가게 되면 y축으로는 요 5를 곱해서 5mm만큼만 올라가겠죠. 5mm가 내려가겠죠. 예, 내려가는 그런 방법으로 해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토탈 디포메이션, 이퀴버런트 스트레스, 그 다음에 이밸류에이트. 자, 그럼 토탈을 보게 되면 스케일을 true로 하고 자, 변형 전과 변형 후를 같이 보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25mm가 들어가면 자, 애니메이션으로 한번 보게 되면 25mm가 되면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형상을 구현할 수 있죠. 옵션 중에 우리가 변형이 크니까 라지 디플렉션을 키고 합시다. 라지 디플렉션을 키고 네, 해석을 했더니 자, 이렇게 이제 그 변형된 결과를 볼 수가 있죠. 그럼 밴딩이 발생됐을 때 스트레스는 당연히 이쪽 부분에서 스트레스가 크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죠.